자,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간호학개론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간호학개론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릴게요. 간호학개론이라고 하는 거, 우리 보면은 학문에서 보면은 개론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일단은 그 논지에 들어가는 입구, 논지에 들어가는 그 입구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초기부터 전체까지,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개념만 아시고요. 초기부터 전체까지 다 아우른다 해서 개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간호학과 들어가서 배우는 게 간호학개론이죠. 간호학개론인데 좀 많이 어렵죠. 그쵸? 처음부터 간호란 무엇인가, 뭐 헬핑 아트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윤리, 철학 뭐 그런 게 이제 들어가서 좀 어렵긴 하는데 어떠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그 카페 가입하셨나요? 천사랑이라는 카페를 가입을 하시고요. 거기 보면은 질문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합격생들의 합격 소감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요, 그 예전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예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기출문제도 중요하긴 하지만 똑같이 나온 적은 없었어요. 똑같이 나온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변형돼서 나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카페를 가입을 하세요. 자, 주관식 5문제라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시험 이제 공고가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간호학개론이 간호, 인간, 환경, 건강관, 간호, 인간, 환경, 건강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범위가 나와요. 그러면은 간호관, 인간관, 환경관, 건강관만 배우면 되겠지 하고 소극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간호 안에, 인간 안에, 환경 안에, 이 건강 안에 모든 거를 아우르면서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이슈, 트렌드. 이슈하고 트렌드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학원에서 올려주는, 카페에 올려주는 게 있어요. 간호 정책이라든가 이슈. 그걸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요. 거기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합격생들이. 꼭 그거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를 출력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옮겨서 쓰시거나 아니면 그 기사와 똑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돼요. 이슈하고 트렌드 꼭 여러분들이, 아니면은 면접에서 이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면접에서 물어볼 수가 있다. 자, 간호관, 인간관, 환경관, 건강관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윤리. 물론 생명윤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분류고 그 다음 2번부터는 소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명윤리. 생명윤리가 간호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인간, 건강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삶과 죽음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은 안락사, 그쵸? 안락사. 아니면은 그 뭐 대리모와 관련된 거, 그쵸? 삶의 초기와 삶의 마지막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윤리에 대해서는 매년 나와요, 여러분. 생명윤리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거를 심도 깊게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아마 이거를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간호사와 어떤 다른 의료인과의 관련성, 뭐 관계성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연 진정한 의료인이었나? 내가 과연 간호를 진정하게 간호사로서의 삶을 살았나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분류가 뭐가 있냐면요. 자, 간호교육. 지금 우리나라가 3년제가 거의 다 4년제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 1년 그 심화 과정으로 해서 학사학위를 받는 학점은행제로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면은 세계 간호 교육의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세계 간호 교육의 트렌드와 우리나라 간호 교육을 비교하면서 크리티컬 띵킹, 비판적으로, 요거는 제가 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연대에서 요구하는 답은 뭐냐면은 연세대 간호대학은요, 그 우리나라 간호대학에서 전 최고라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대학 간호학과 거기에서도 유명한 선생님들 계시고 다 공부자, 요즘은 간호학과 1, 2등급 아니면 못 가요. 지금 굉장히 세졌어요. 근데 연세대 간호대학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역사 깊은, 그 다음에 유명하신 분들이 김모임 선생님, 그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또 예전에 그 선교사 분들부터 시작해 그 역사를 이제 보면은, 그래서 그 연세대 간호대학이 추구하는 간호가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요, 세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하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호이카를 통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같이 그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서 하는데,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서울대에서 그 몇십억 요구하고 연대에서는 서울대보다 플러스 10억을 더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디오피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뭐 방글라데시 그런 데 있잖아요. 개발도상국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 간호 사업을 하겠다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에서는 접근하려고 10억보다 좀 낮은 10억 차이가 나니까 그 S대하고 손을 잡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격을 안 낮추시더라고요. 우리 교수님들이. 저희 지도 교수님도 다 계셨는데 아주 당당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는 있어야지 사업을 한다라는 식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됐을까요? 연대가 그 정부에서 연대한테 줬어요. 그럼 완전 발칵 뒤집어졌어요. 물론 서울대도 되게 뭐 유명하고 뭐 좋은 간호대학이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연대가 표방하는 그 간호 교육은 굉장히 특이해요. 들어가 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드가 세요. 그 길을 학생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를 졸업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어떤 어트랙티브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갖고 들어가셔서 또 RNBSN하고 학부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석사를 뽑아요. 자기 제자라고 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자기 학교로 들어오면은 자기 제자예요. 그분들은 그러세요.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런 게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으면서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연대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간호대학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런 세계 간호교육하고 연대 간호교육하고의 어떤 거를 하면서 크리티컬로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시는 거, 간호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간호 역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 간호 역사와 관련된 거는 제가 논문을 하나 나눠드릴 거예요. 간호 역사에서 보면은 그 수문사 앞에 뭐 우리 역사 뭐 이렇게 다 봤잖아요.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떤 걸 봐야 되냐면은 선교사들의 업적, 역사에서. 그 다음에 그 한국 간호가, 대한 간호가 100년이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표방해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간호 역사, 역사의 중요성. 그 다음에 가끔 또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선교사들의 업적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간호사들이, 독립운동한 간호사들이 꽤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옥고를 치른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역사와 우리가 간호가 같이 가면서 어떻게 간호가 역사에 미쳤고,
역사는 어떻게 간호에 미쳤는지를 그거를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문화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할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워낙 순혈주의죠. 순혈주의, 그죠? 우리나라만의 어떤 그런 그 대리민족 해갖고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근데 다문화가 지금 다문화라는 건 우리나라와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전혀 배경이 틀린, 예를 들면은 외국에서 시집 와서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낳은 그 식구들도 다문화가 되고, 여기에 이제 탈북자 세터민도 다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에서 다문화를 요즘 배워요. 다문화를 배우는데,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 왜 실패했느냐는 나중에 저하고 논문을 보면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은 간호가 해야 할 일. 어차피 다문화가 점점 30% 이상이 점점 다문화가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지금 세상,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의 세상은 더 할 거라고요.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편견이 강한 나라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 가면은 편견을 받으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막 억울해하면서도 오면은 더 편견을 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번 유튜브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IS 여러분 아시잖아요. IS 요즘 그게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IS가 우리나라에는 침투를 못한대요. 왜냐면은 그 외국인 노동자로 해서 침투를 한대요. IS가 이민으로 해서 외국인 노동자로 침투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 외국인 노동자를 그 사원으로 쓰는 사장님들의 일부, 다라고는 얘기는 못해요. 일부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그 다음에 죽도록 일 시켜먹고, 조금 잘못하면은 또 어때요? 월급 안 주고, 그 다음에 내쫓고, 그리고 불법 이민으로 신고하고, 그래서 IS가 한국은 침투 못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근거 있는 얘기라는 얘기를 해요. 참 웃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하죠. 그 밑에 배경이 얼마나 그 외국의 그 돈 벌러 온 사람들을 얼마나 깔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 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간호는 인종과, 그쵸? 간호가 뭐예요? 인종과 배경, 성별, 학벌, 종교를 다 어떻게 총망라하고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헬핑 아트를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엘리트라고요. 엘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의 손익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엘리트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간호사, 저는 13년을 했어요. 13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으로 나왔는데, 13년 동안 소아과, 중환자실, 응급실, 암센터 다 이제 두루두루 경험을 했거든요. 하면서, 간호, 지금도 생각하는 게, 간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떤 특이한 DNA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DNA는 물론 선천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 후천적으로 이거는 계속 교육받고 이거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연대에서 그 학위과정을 할 때 또 다시 배운 게 뭐냐면은 또 그때 또 몇 년 쉬었다가 또 학위과정 들어가니까 또 이게 세상이 바뀌면서 인간 중심으로 들어가는 교육을 또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연대를 꼭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우리 화이팅 하면서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해갖고 대부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 다 이 범위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요거를 지울게요. 요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하면 되니까. 자, 한번 우리 교과서를 봅시다. 1장 간호의 이제 이론적 기초. 제가 여기에다가 줄 친 거 있죠? 이 책에다가 줄 친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 간호의 정의를 쓰시오. 간호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하시오 하면은 이거를 먼저 쓸 수 있죠. 그쵸? 이거는 근거가 있는 내용이니까. 간호의 사전적 의미는 nursing. 그래서 이게 nurture, nutri 혹은 nurture 해서 먹이다,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을 지니고 있고, 한자의 의미로는 볼간, 보호할 호, 간호라고 하는 걸 누가 용어를 만들었을까요? 응? 간호.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응? 세브란스 교육, 맨 처음에 세브란스에서 교육할 때 선교사, 우리 그 하늘에 계시는 그 선교사, 간호사들이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바로 간호라는, 우리가 영어로는 널싱이잖아요. 널싱과 관련된 한글을 어떻게 찾을까 해서 볼간, 보호하로, 보고 보호한,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렇죠? 우리 환자가 코라면은 어떻게 해요? 나이트 때 코라면 아주 짜증나죠? 졸려 죽겠는데 나이트 때 이거 띠나 이렇게 해갖고 막 울리면은 딱 콜벨 딱 말씀하세요 하면은 뭐 링거가 안 들어가요, 뭐가 아파요, 정말 나이트 때 코라는 거 너무 싫어요. 응? 근데 말씀하세요 하면은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봐야죠. 그냥 설명만 하면 안 되죠. 제가 병원에 입원을 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처우가 중요한 거예요. 인원이 없는, 인력이 없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간호사 그 처우와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정책적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간호 인력이 25,000명이죠. 그러니까 그 간호 학생이 해마다 배출되는. 근데 OECD 국가에서 지금 굉장히 모자라요. 왜 모자랄까? 계속 배출되는데. 그만둬요. 근데 지금 계속 간호사를 배출하라고 간호학과 빨리 증설하라고 그러는데 대한간협에서는 반대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 반대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처우가 엉망이잖아요. 응? 간호사가 3명 근무하는 것과 여러분들 4명 근무하는 거하고 틀려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병원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그 간호인력 3등급 병원, 종합병원, 하나는 간호 등급 1등급인 병원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입원을 했어요. 안 와요. 콜벨 누르면. 제가 잠을 못 자겠고 불안한데. 기다리세요. 들어가세요.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한테 노티를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근데 1등급인 병원에 가니까 컴퓨터를 하고 해갖고 이렇게 쫙 끌고 오더라고요. 드레싱카에 컴퓨터고 뭐고 다 있잖아요, 요즘은. 일단 혈압을 재고요. 바이탈을 먼저 하더라고요. 맥박을 해줘요. 약간 부정맥 사인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컴퓨터에다가 다다다다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얘기를 또 이제 노티를 하면은 노티를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을 수도 있죠. 근데 부정맥이 있는데 예전에 PRN 그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면서 PRN 약을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우가 틀려서 그렇지 이 능력하고는 전혀 틀리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봐야 되고요. 환자를 봐야 돼요. 내가 환자가 돼보니까 틀리더라고. 간호사가 와서 직접 보고 혈압 재고 혈압이 낮더라고요. 낮으니까 어떻게?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샥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샥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트만을 달아주더라고요. 노티를 해서 하트만을 달아주고 또 PRN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간호등급 3등급인 병원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볼간,
일단 가서 봐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간호, 보살피고 돌봐주고 보호한다는 뜻.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이것도 근거가 되죠. 간호란 대상자로 하여금 자연적 치유 과정이에요.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 생명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장애를 만났을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인간의 상태를 가장 좋게 유지하도록 돕는 것.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거 쓸 때요, 대상자라고 얘기하세요. 환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환자라고 강의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쓰시고 면접할 때 대상자라고 얘기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대상자예요. 대상자. 대상자로 하여금 자연적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 뭐 1번, 2번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요. 예를 들면은 1번 간호란 대상자로 하여금 자연적 치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번 생명 뭐 그렇게는 쓰지 마세요. 그 대신 만약에 나중에 간호 과정이 나와서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쓰시오 하면은 1, 2, 3, 4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거는 1, 2, 3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점수 깎여요. 아셨죠? 서술형이 뭐냐면은요, 서술형. 논술처럼, 논술에 우리 1, 2, 3 그렇게 나왔어요? 없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그거를 달지 마시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해서 그 순서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모든 연령층, 사회 문화에 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해서 간호실무가의 책임면에서 간호를 자연의 건강법칙에 대한 체계적인 탐구에 근거한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여기 이렇게 따옴표 있는 거.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문제가 만약에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쓰시오, 서술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근거를 하면 좋죠. 나이팅게일에 의하면, 아니면 나중에 배울 무슨 뭐 로저스에 의하면, 아니면은 뭐 버지니아 핸더스에 의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근거 기반 간호예요. 저 예전에 한번 이거를 한번 봤어요. 그 뭐지? 아이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이를 키우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약 안 먹고 아이 키우기? 아나키? 그래서 지금 그거 폐쇄됐죠. 나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인간의 생명은요, 규칙적으로 돌아가요. 그게 불규칙해졌을 때 어떻게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 어떤 연구와 실무, 이론이 결합된 게 바로 의학이고 간호학이에요. 그래서 근거 기반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는 뭐 아나키라든가 그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4차 혁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핑퐁처럼 나오는 어떤 학문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거는요, 이거는 근거 기반으로 가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이름은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 혈액 하나로 해갖고, 그 키트해서 뭐 140가지 그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해갖고, 여자 스티븐 잡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 그 사람 사기꾼으로 걸렸잖아요. 그쵸? 14가지 뿐이 못해요. 그것도 자세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의 생명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굴러왔던 여러 가지 이론, 연구, 실무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근거 기반으로 가야 된다. 제가 그때 그렇게 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줄친 거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요. 자, 간호의 목적에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간호의 목적. 간호의 목적은요, 개념. 간호의 개념, 간호의 목적 같은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호란 무엇인가?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하면은 간호의 정의를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간호의 목적을 쓰셔도 돼요. 그것도 하나의 간호거든요. 자, 간호의 목적 봅시다. 건강증진. 건강증진. 간호사 기본 임무죠. 건강증진이면 현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할 수 있도록 생활 양식의 변화를 돕는 것. 최적의 건강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적 건강의 균형 상태를 말한다. 그거를 가로치시고 거기에다가 별표하세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건강, 지적, 영적. 자, 거기에서 사회적 건강 요즘 많이 중요하게 지금 뜨고 있죠. 사회적인 건강, 그렇죠? 사회와 잘 통합이 안 되면은 묻지마 범죄가 생기죠. 사회와 잘 통합이 안 되면 묻지마 범죄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물 중독자들 중에서 의료인이 많은 거 아세요? 약물 중독자, 바륨 중독자들 중에서 의료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큰 문제죠. 왜? 사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왜 약물 중독이 많을까 했더니 그 사회 안에서의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환자와의 관계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간호사들의 태움 문화, 의사들의 어떤 권위적인 문화. 그 태움 문화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는 안 태웠어요. 내가 대신 타더라고. 내가 수간호사가 됐는데 세상이 바뀌니까요. 왜냐? 애들이 그만두니까 애들이 그만두면 저는 간호부장한테 가서 혼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서 얘가 그만둔 거 아니냐 하면서 지네들이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걸라 왜 내 탓을 하니까 내가 관리 못해서 그만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막 공황장애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공황장애가 생겨갖고 정신과 갔더니 뭐를 처방을 해줄까? 발효. 그쵸? 그래서 약물 중독자가 많아요. 그런 태움 문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태우신다면 지금부터 태우지 마시고요. 위에서 태우면 타지 마시고. 근데 어쩔 수 없죠 또. 왜냐하면 건강을 우리가 또 환자의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봅시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대상자의 개별성, 자 개별성 거기다가 별표를 치시고요. 문화적,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자,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건 다문화, 그쵸? 다문화도 들어가고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는요 적정간호예요. 적정의료. 우리나라 말 참 어려워요. 적정이라는 게 어디가 표준인지 어디가 스탠다드인지 참 모르는데 어쨌든 최고의 의료가 아니라 적정간호잖아. 적정의료. 그쵸? 그래서 이 적정을 하려면은 카나다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모든 의료가 다 공짜죠. 카나다나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적정의료가 참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빈익빈 부익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잖아요. 왜? 운동 많이 하고 좋은 약 많이 먹고 많이 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증 의료센터 가면은 정말 사회적으로 많이 사회 경제적으로 낙후된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장소에서 공사장에서 혹은 뭐 위험한 어떤 수화물 그걸 옮기다가 중증 외상센터로 많이 오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 그게 없어요. 골든타임이 없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돈도 그 중환자실에 입원하면은요 한 3, 4일 지나면 한 몇 천만 원 나와요. 왜? 보험이 안 돼서. 그거는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요, 만약에 지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할 정책이 있으면은 무엇이냐라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면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근무했던 곳을 물어봐요. 내가 만약에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중환자실의 어떤 행태 있죠. 형태라든가 처우, 중증 외상센터의 건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근거 있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통계청에 이렇게 들어가서 통계청에 있는 어떤 근거를 갖다가 우리나라 2018년도에는 몇 퍼센트, 2017년도에는 몇 퍼센트를 근거를 대시면은 완전히 만점이죠. 그렇게 서술을 하시고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질병 예방 봅시다. 질병 예방이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있는 대상자를 보호하고 특정한 질병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 여기에서 건강교육, 또 조기 검진 있어요. 조기 검진. 그쵸? 조기 검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끝에서 두 번째, 돌봄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에다가 별표하세요. 돌봄의 원리와 선행의 원리. 선행의 원리는 나중에 우리 간호윤리에서 한번 다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건강회복 봅시다. 건강 문제를 지닌 대상자가 최적의 건강 기능 수준을 되찾아 최상의 안녕 상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에다가 별표를 치시든가 밑줄을 치시고, 제가 별표 치시고 밑줄 치시라는 거는요, 그 대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 대목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공책에다 쓰실 때 거기다가 쓰셔야죠. 응? 줄친 부분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고 치료 방침 및 필요한 자가간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또한 간호사는 밑에 보세요. 대상자가 가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문화가 또 나왔어요. 다문화 또 나왔죠. 그들의 문화에 적절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통 경감. 자, 거기서 중요한 거, 대상자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을 회복시키거나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인격의 존엄성 유지. 인격의 존엄성 유지. 고통 경감에 꼭 들어가야 할 거, 인격의 존엄성 유지. 그래서 맨 처음에 간호학개론 할 때 막 힘들어해요.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꼭 숙제 꼭 해오셔야 돼요. 하라는 대로 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아셨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통이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단순한 투약을 통한 고통 경감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대상자 개인의 느낌과 평가를 존중한다. 간호 중에는 대상자의 개별적 상황을 중시하는 등 대상자 중심의 접근을 해야 된다. 자, 고통 경감에서 중요한 게 인격의 존엄성.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개인의 느낌과 평가를 존중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개별적 상황을 중시해야 된다. 왜 그럴까? 여러분, 통증의 척도에 보면은 사람마다 틀리지 않아요? 응? 우리 통증 스케일, 통증 척도 할 때 보면, 그쵸? 똑같은 수술을 했는데 통증 척도가 틀려요. 그래서 왜 이렇게 엄살이 심하냐고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대상자마다 어때요? 개별적 상황에 따라 틀려요.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고 좀 여유 있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웬만큼 살아요. 그러면 통증이 어떨까? 덜하죠. 근데 자식이 아직 어리고 남편도 없는데, 예전에 한번 제가 그거 한번 다큐멘터리로 한번 본 적 있어요. 암 환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있었는데,
5살, 6살 그 남매를 가진 엄마인데 암 말기 환자예요. 근데 막 울더라고. 애들이 이렇게 닦아주고. 근데 나중에 죽어요. 그 엄마가 죽기 전에 얘네들 20살만 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엄마가 느끼는 통증의 척도가 어때요? 다르지.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자를 생각할 때 똑같이 생각을 하면 의학은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간호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을 지금 암 환자, 말기 환자들 통증을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우리가 플라세보를 했어요. 나는 지금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려요. 근데 지금 암 환자들한테 플라세보는 없죠? 그쵸? 무조건적으로 투여해주죠? 무조건적으로 투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발적 상황을 우리가 꼭 중시해야 된다. 이게 예전에 면접할 때 한번 나온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통 경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했대요. 그 합격생이 인격의 존엄성 유지, 그 다음에 개별적 상황을 중시하면서 개인의 느낌과 평가를 존중해야 된다. 3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지. 잘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 4개를 꼭 어떻게 정리를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학. 자, 간호학 봅시다. 간호학이라고 하는 건 간호활동을 과학적 논리에 맞게 지식으로 형성하여. 간호활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 간호실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과학적 논리에 맞게. 왜? 근거 기반이니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의 개념을 쓰시오 하면은 이거를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가 볼간, 보알, 호가 들어가도 되고 나이팅게일 그게 들어가도 되고요. 간호활동을 과학적 논리에 맞게 지식으로 형성하여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요렇게 해도 된다고요. 이렇게 해도 정답이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간과 그 생활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자, 밑에 봅시다. 밑에 간호학문은 전문적 학문으로 실무적 목적으로 향하는 서술적 이론일 뿐만 아니라 또 처방이론, 또 그거보다는 임상실무를 관리하는 학문. 그 다음에 실천학문이에요.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의 총체적 건강 관점이 발전하였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만 그렇게 해서 단어를 쓰시면 되고요. 왜 단어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논술, 그러니까 서술 하실 때요. 단어가 연결이 돼갖고 하나의 문장이 돼요. 하나의 문장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꼭 발표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호과학. 자, 간호과학 봅시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이면서, 과학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객관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증적이에요. 실제를 증명을 해요. 실증적이. 논리적이면서 객관성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실증적이 있다.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이란. 자, 근데 이제 간호과학 봅시다. 과학의 뜻을 쓰시오라고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간호과학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하면은요, 간호학을 써도 돼요. 간호학 자체가 널싱 사이언스니까. 그쵸? 간호학이라는 게 널싱 사이언스예요. 이게 학문이라는 올로지, 학문이라는 게 사이언스와 같은 뜻이니까 간호과학은 과학적인 측면과 기술 및 예술적인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자, 과학적 측면, 기술, 우리 테크닉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측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예술적인 측면.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예술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간호과학은 생에 걸친 질병, 건강에서의 인간 반응에 대한 분석이다. 별표 치시고요. 인간 유기체의 행동 유형을 정의할 수 있는 뭐? 지식체. 별표 2개 하세요. 지식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연대 교수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지식체. 간호는 지식체예요. 지식체. 간호의 내용과 현상을 해명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자, 간호과학의 목적 봅시다. 간호과학의 목적에서는요,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있어요. 간호행위를 서술, 설명, 예측, 통제. 자, 같이 외워요. 외우는 거는 이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서술, 설명, 예측, 통제. 자, 우리가 간호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록하죠. 간호 기록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하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환자한테 어떻게 해요? 설명해요. 그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올 수 있다. 예를 들면 ABGA를 해서 PCO2가 너무 높다 그러면은 산증이지. 예측할 수 있죠. 예측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PCO2가 굉장히 높으면은 호흡성 산증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이 사람이 기도가 폐쇄됐다라는 거를 알고 노티를 하고, 노티하기 전에도 산소를 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반자회를 체위를 반자회를 해주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간호행위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불균형한 상황을 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서술, 설명, 예측, 통제.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기억 잘 안 되면은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생각하고 강의하듯이 조잘조잘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외우세요. 쓰면서 외우고. 아시죠? 그리고 왔다가 여기 그 댁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너무 공부가 잘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족보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1월에 이제 시험이죠. 12월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족보를 보고 달달달 외우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부를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익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거하고 기초간호과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 시간에 잘 듣고 갈 때 공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보고 딱 덮으세요. 그리고 다시 또 올 때 또 한번 보세요. 4번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볼 때 10월, 11월, 11월, 12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메일이 왔어요. 합격자 중에. 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이번에 시험 안 볼 거예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정리는 잘 해놨냐 그랬더니 정리 지금부터 자기 나이트 하면서 정리해 놓은대요. 2주 만에 그럼 정리 끝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리 2주 만에 끝냈대요. 메일이 왔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컨펌 주고 뭐가 잘못된 거 제가 메일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메일 보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다 해드려요. 저한테 이렇게 보내시면은 그걸 갖다가 다 고쳐줘요. 컨펌 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한 달 동안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나이트하고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리예요, 여러분. 정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지. 그리고 내가 빠진다 그러면은 학원 측에다 얘기하세요. 언제 빠지고 뭐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영상, 그쵸? 동영상 신청하시고 해갖고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빠졌으면 다시 한번 그 강의를 꼭 들으셔갖고 이렇게 보시고요. 저한테 꼭 질문하시고 메일 꼭 저한테 보내시고. 아셨죠? 그래서 어쨌든 자, 간호과학의 목적은 뭐라고요? 간호행위를 서술, 설명, 예측, 통제. 자, 여기까지 간호란 무엇인가 해서 간호의 개념, 목적, 간호과학, 간호과학의 목적, 특징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다 하나의 뭐냐면은 뭐라고? 간호란 무엇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호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 중에서 하나 골라서 쓰시라고요. 응? 간호과학의 목적에 대해서 쓰시오. 요즘은 그렇게 안 나와요. 왜냐면은
간호가 뭐냐면은 개별적이긴 하지만 상당히 포괄적인 학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험 트렌드를 보니까 간호의 개념에 대해서 혹시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간간, 간호간, 건강간, 그 다음에 환경간에서 간호의 어떤 개념을 대해서 쓰시오 하면은 여기 중에서 하나를 쓰세요. 그 대신 단 한 가지, 학자를 제시하시오 하면은 안 돼요. 학자를 제시하시오 하는 건 뒤에 나와 있어요. 학자 하나를 딱 정해갖고 인간간, 건강간, 환경간, 간호간을 해야 되는데 저번 연도에는 좀 시험이 어려웠어요. 간호학개론이 어려웠고 기초간호과학이 좀 쉬웠어요. 그랬는데 어렵든지 쉽든지 간에 붙을 사람은 붙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쟁률하고도 상관없이 어려우면 다 어려워요. 쉬우면 다 쉬워요. 쉽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다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열심히 한 사람들은 다 붙어요. 그래서 작년에 친구 둘인가 있었어요. 재작년인가? 친구 둘이 둘 해서 넷이 다 같이 붙었어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친구 하나가 빠지면 또 같이 또 스타디하면서. 그래서 면접까지 해갖고 붙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일이 왔어요. 그 친구 넷이 이제 둘 짝꿍끼리 붙어서 저도 너무 기분 좋고. 왜냐면 한 명이 붙고 한 명이 떨어져 봐요. 그 얼마나 나도 기분이 좀 찝찝하고 둘 사이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 괜히 서로 미안하고 괜히 짜증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 넷을 보니까 한 번도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만약에 빠지면은 얘기를 하고 그걸 또 쓰고 그리고 꼭 질문하고 졸지 않고 그 임상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동영상에서도 많이 붙었어요. 동영상 하신 분들도. 동영상도 열심히만 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요, 꼭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얘기했죠. 학자를 제시할 때는 이거는 쓰지 말라고. 그 대신 간호의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하려면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를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호학의 지식 구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 뭐냐면 저는 제가 왜 이걸 갖다가 여기다 넣냐면은 카퍼의 지식 형태 요거는 뭐냐면은요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졸업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석사 박사 졸업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좀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연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연대 R&BSN 과정은요 다른 대학 석사 과정 못지않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수준 높은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잠깐만 한 10분만 쉬었다가 할게요.